트럼프 후발 관세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도 최근에는 수출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세 충격을 받을 것인가 혹은 또 내수주로 또 안전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을 텐데 음식료 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오늘 이 시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관세 피난처로 음식료를 생각을 해야 하는지 관세의 영향을 또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관세 좀 피난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유는 CJ 제일제당, 농심, 오리온 등 일단 주요 기업 중에 대기업들이 대부분 현지 법인을 세워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은 일단 관세에 있어서는 좀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상반기 또 상승을 주도했던 삼양식품은 거의 100%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는 피해가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전쟁 이후에 이제 공급망 우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환율 그리고 이 원재료비 상승 이런 부분이 일단 추가적인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전체 섹터에는 이런 부분까지 좀 주요해서 봐야 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텐데 음식료 가운데서 가장 돋보였던 것이 요즘에 삼양식품 아니겠습니까? 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선전과 함께 수출주로서 상당한 매력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지 공장이 없단 말이죠. 네. 국내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 다만 또 농심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 공장을 미국 내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농심이 삼양식품 대비해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후에 조금 투자 심리는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또 올해 들어서의 신제품 성과라고 좀 보고 있고요. 농심은 신라면 투움바라는 신제품을 통해서 글로벌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1분기만 본다라면 아직은 매출이 이제 좀 크게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케팅, 판촉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만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국내 실적도 국내 소비 경기가 이제 안 좋았던 흐름이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심은 내수 실적까지 조금 부담 요인이 있다. 그래서 1분기는 이런 부분을 감내하고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신제품 효과가 나올 때 좀 반등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관세에 따른 우려, 충격으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 이제 신공장에 가동했을 때 얼만큼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느냐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상반기 중에는 일단 농심의 2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먼저 올라올 수는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가서는 농심의 만약에 성과가 좀 부진하다 신라면 투움바에서의 이제 글로벌 판매 확대가 예상만큼 빠르지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삼양식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 물론 이제 미국 관세 우려는 있지만 미국 외 지역, 유럽, 동남아, 중국 등으로 수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피해가 좀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네. 1분기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네.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4분기 이후에 꺾였던 소비 심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정치적인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내수에서의 이제 경기 부양책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소비 심리 회복을 아직은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비를 축소하면서 일부 이제 수익성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원재료비 측면에서는 특정 품목들의 원재료가 올라가면서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1분기에 가격 인상한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2분기 이후 들어서야 이제 효과를 발휘할 거기 때문에 1분기는 가격 인상의 효과도 크게 누리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CJ 제일제당도 국내에서는 일단 가공식품 소비 부진 거기에 소재 쪽도 원가 부담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등 문제 때문에 더불어서 이 미국 쪽은 공장 이슈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공장 재건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수익성에 영향을 줄 거고요. 반면에 이제 오리온은 중국 쪽이 지난해 이제 춘절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일단 성장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쪽이 다시 고성장 쪽으로 회복을 해주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회복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이제 컨센에 준하는 수준을 기대가 되고요. 이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을 봤을 때는 농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글로벌 쪽의 마케팅비 부담
그리고 이 매출 효과는 이제 2분기 이후부터 기대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걸로 보고 있고 주류 쪽은 많이 나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통제를 강하게 하면서 1분기 실적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롯데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료 쪽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진한 소비 심리 환경에서 주류 쪽도 작년도에 이제 신제품 효과가 많았기 때문에 베이스가 높은 관계로 올해 1분기에는 매출 기대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업별로 개별 이슈 또는 해외 노출 정도 지역에서 성장에 따라서 1분기 분위기가 많이 나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최근에 많은 음식료 업체들이 대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잖아요. 네. 이 인상의 여파 그리고 최공묵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10조 원 정도의 추경을 발표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이 사실 음식료 업종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식품 쪽에서는 제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들어오고 저는 순차적으로는 먼저 외식 쪽에 먼저 훈풍이 불고 이어서 내식에 더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음식료 섹터로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외식 경기 회복. 지난해 4분기까지 좀 눌려있던 더 골자가 깊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등 효과를 1분기에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올해 이제 기업별로 좀 간헐적으로 약간 게릴라식으로 있긴 했지만 한 7, 8%대의 가격 인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이 계속 좀 부담이 올라오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고민을 할 겁니다. 절대 가격 레벨에서 어느 정도가 좀 저항선이 있을 것이냐, 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수량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지금처럼 매우 좀 공격적으로 계속 연중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약간 공백기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적기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좀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가격 인상보다는 좀 신제품이나 제품 수량 확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 효과는 일단 1분기 쪽으로 일단락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가격 인상 종목들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연중 갔을 때 이제 원재료비 하락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이전 과거 대비해서는 원재료비와 가격 인상의 스프레드가 조금 약화되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외 비중이 커짐에 있고요. 그래서 이 내수를 봤을 때는 말씀드린 가격 인상과 원재료비 흐름 계속 중요하지만 하반기에 또 포인트는 이제 해외 쪽에서의 신제품 성장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발 이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도움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미국에서는 또 관세를 받게 되면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시키기가 우리나라보다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좀 수월한 게 아닌가 싶고 가격에 대한 저항선도 좀 낮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한 10% 정도의 상호 관세 언급이 됐을 때는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10% 수준이라면 절대 가격에서 음식료품들이 뭐 적게는 한 1,000원, 2,000원대, 많게는 한 4, 5,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0원 정도에서 500원 정도의 절대 가격 인상이라면 소비자들이 충분히 감내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5%가 나오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25%를 모두 인상할 수 있을까? 사실 가격 인상 폭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이싱글에서 많으면 두 자릿수 인상이지 기업들이 이제 25% 이상 가격 인상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부는 가격 인상으로 커버를 하고 일부는 어느 정도 좀 관세 피해를 봐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어서 실적은 이전보다 전망치는 2분기 이후로는 조금 줄어들 요인들이 있다 해서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비중 그리고 세금 인상 폭 관련해서 가격 인상으로 얼마나 대응할 수 있냐 이 부분 이외의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에서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거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전 대비해서 여전히 뷰 자체는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텐데 그 폭은 아마 하이싱글에서 한 10% 안쪽으로 인상하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하반기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하반기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내수와 그리고 해외 쪽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수에서는 말씀드린 이제 경기 부양책 본다라면 외식이 먼저 포인트가 있고 이어서는 내식 포인트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해외 쪽 성장으로 하반기 봐야 될 것 같고요. 보게 되면 먼저 외식 쪽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외식 부분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4배, 5배로 싸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병원 쪽 급식 실적도 부진했고 이 부분이 연간으로 60억 이상의 손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해는 이전보다 좀 약해진 병원 파업 영향으로 인해서
병원 급식 쪽의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회사가 그동안 이제 성장 스토리를 많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프라인 쪽에서의 식자재 유통업이라는 게 사실 통합이 어렵고 M&A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온라인 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온라인 쪽으로 식자재 유통을 통합하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프레시웨이 같은 기업은 이전에 마켓보로라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해서 고객 데이터와 공급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온라인 쪽 식자재 유통업에 특화돼 있고 온라인 쪽으로 MS를 늘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급식 관련해서는 요즘에 이제 키친리스라는 사업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키친리스는 뭐냐면 급식장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오피스 중심의 건물이라던가 이러면 이 조리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이 거점 지역에 키친리스라고 해서 공장형 급식소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배송 방식으로 상온, 냉장 모두 시스템을 갖춰서 배송하기 때문에 공간만 식사할 수 있는 공간만 이제 구비한 사업체라면 이 기존의 급식 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키친리스를 통해서 한 거점이 커버할 수 있는 이 사업체가 30개 이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주를 늘려 나간다면 올해는 온라인 쪽의 식재 유통 수주와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 급식 수주 모두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성장성을 담보해 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 대형주에서 말씀드린 오리온은 네. 중국 회복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의 성장률 그리고 한국은 가격 인상으로 매출 성장을 커버했기 때문에 올해 제시했던 가이던스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투자 관련해서 사업회사 쪽에서 루머가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에 좀 악화 영향을 줬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홀딩스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투자 심리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리온과 CJ 프레시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은 또 삼양식품 아니겠습니까? 네. 삼양식품에 대한 뷰는 좀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에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미 관세 우려를 좀 커버하면서 조정이 나온 국면이고 이제는 1분기 실적 레벨과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공장 가동률 효과를 기대해봐야 되는데 저는 삼양식품의 이제 추가적인 레벨업은 좀 하반기로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시기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기운들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삼양식품이 신공장 가동 이후에 또 추가적인 글로벌 신제품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불닭 브랜드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제 새로운 매출처, 새로운 매출 제품이 나오는 부분을 기대해봐야 되고 생각보다 빠른 가동률 상승은 또 추가적인 라인 증설 뉴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은 또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상반기 동안은 예상보다 좀 큰 폭의 관세 인상을 좀 감내하는 그런 이제 실적과 이제 센티 해소 국면으로 보이고요. 하반기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반기 중에는 이제 내수 회복에 좀 더 포커싱하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해외 모멘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원재료비는 안정될 거고 가격 인상 효과는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는 이제는 뭐 관세에 따른 조정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좀 방어주 컨셉으로 앞서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방어주 실적 중심으로 다시 이제 쏠림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이제 상반기는 내수 쪽에서 회복이 나오는 외식 쪽에 좀 더 포커싱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해외 쪽 성장에 포커싱하자 이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탑픽 종목은 앞서 말씀해주신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오리온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음식료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